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 9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리고요. 이제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서 이제 찾아뵙고요. 뭐 시장은 대응은 잘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의 원인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나왔고 코스닥은 좀 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내일이 만기일이고요. 이제 옵션 포지션 외국인이 옵션은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포지션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카카오 네이버 요 부분 정부 규제 법안 이제 내용으로 좀 하락을 했고 거래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오늘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작년과는 다른 시장이다. 작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유가 있어요. 작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시장이었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신규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돈이 들어오고 하면서 주식이 많이 올랐죠. 주식이 붐이었죠,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넘쳐났던 시장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 예탁금 추이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거래대금도 일정한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풍부하게 유동성으로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이 저가권에 있는 종목도 이제 못 올라갔으면 이제 순환매물이 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분산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는 내가 고점에서 주식을 샀어도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였으니까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이너스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 내년에는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돈을 뿌려주던 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더 심할 수 있겠죠. 차별화가 극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왔고요.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예탁금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만 좀 잔뜩 특히 카카오 제가 카카오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상장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공모를 해서 신규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분산돼요. 주식시장에.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분산이 돼서 주식시장에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공모주가 남발돼서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은 오늘도 현대중공업 상장이 있었죠.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공모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자금이 분산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의 관심은 친환경. 여기서 핵심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친환경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동국 SNC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V자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좀 관심권으로 좀 보셔도 된다는 그런 의견 좀 드릴 예정이고 이게 이제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이제 상원 통과가 됐고 하원으로 갔고 하원에서 이제 다시 통과시키고 올라와서 이제 넘기게 되면은 상원에서 이제 가결을 시키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통과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쪽은 바이든의 공약이니까. 그러면서 5G가 그저께 급등해서 올라온 것도 요 기대감이거든요. 인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결국 시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3산형이다. 이 내용에 대해 이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가 0.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6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다른 시장보다 좀 더 크게 좀 빠졌죠. 이제 만기일 좀 앞두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급락을 하면서 하락폭 키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저께 이탈을 시키고 하락이 됐죠. 반등이 끝난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죠. 가까이서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시장의 추세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시장이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이제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탈을 하고 추세를 이탈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를 이탈하고 다시 하락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우리 시장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지지선이 뭐 지난 저점, 지난 저점, 지난 저점, 지난 저점 까지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미국장에 달려 있다. 나스닥. 나스닥이 키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나스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 지금 미국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경기 부분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아니면 이제 테이퍼링이 좀 늦춰져서 호재로 작용을 하느냐 이 싸움이 미국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경기 관련해서 이제 전통주적인 이제 다우지수는 하락을 한 반면 나스닥은 그나마 좀 버티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따라서 밀려 버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2차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키는 이제 나스닥으로 달려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여서 저점을 형성을 해준다. 그러면 저점을 좀 높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추세 만들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깨버리면은 큰 N자형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편하게. 여기서 이제 N자형으로 하락을 하려면은 미국장이 좀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뭐 크게 급락이 나오고 그럴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시점에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이 추세 만들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요런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N자형의 하락이 나오려면 미국장이 급락이 나와야 된다는 점, 그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결론은 박스권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정도 됐죠. 3달? 박스권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거. 우리 시장도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큰 그림 잡고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중간 하고 상단에서는 현금 만들고 밀려 내려올 때 다시 보고 이런 전략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 여전히 이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결론은 이제 박스권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에서 올라온다고 다 올라오지 않아요 또. 그렇죠? 다 올라오지 않고 내리는 종목은 내립니다. 작년과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동국 SNC가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얘가 시장보다 강했죠. 시장 급락 나올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히려 뚫고 시장은 반밖에 못 올라왔는데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반등이 안 나고 헤매는 종목들이 있어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전형적인 박스권 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택받은 애들은 빠르게 올라오는데 선택을 받지 못하면 요 수준에 그냥 머물러다가 다시 밀려요. 그렇죠.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친환경이 왜 선택을 받느냐 봤을 때 이제 후성 있죠. 후성이 우리나라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을 하면 이제 기업들한테 할당을 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있잖아요. 거기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후성인데 얘가 정고점을 넘어갔어요. 얘가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왔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친환경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겠구나. 왜냐하면은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후성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OCI를 봤어요. OCI를 보니까 얘 태양광이죠. 폴리실리콘 회사입니다. 얘가 이제 V자로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아, 이 친환경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소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이번 주는 이제 수소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친환경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 성장주 쪽으로 돈은 계속 몰리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 SNC는 이전에 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저점을 이탈하고 그때 첫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밀려서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보면 얘도 최근에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보면은 얘도 여기 전저점을 이탈을 시켰어요. 전저점을 이탈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는데, 얘가 좀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는데 한 여기 21선 갭 메꾸면서 한 요런 구간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없으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려오게 된다면 2차 시점은 다시 한번 또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도 좀 괜찮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하락이 끝났다고 좀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번 좀 이탈을 시키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섰었죠. 여기서 거래량 쓰면서 이 물량 그대로 받아갔죠. 여기 있는 거 매물이 소화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요때 캔들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 요때 다시 장대 양봉 쓰면서 거의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내려오면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카카오 오늘 거래량 요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카카오 보는 거 아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장대 음봉 맞으면서 캔들도 장악형 캔들이 나왔고, 이때 캔들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얘 이제 끝났다, 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반발 매수세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접근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규제 법안 이런 내용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은 항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아니라면.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좀 삼산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삼산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죠. 좀 안 좋게 말해서 좀 안 좋은 댓글이 좀 달리던데, 자, 요렇게 삼산형입니다. 삼산형 나오면서 요 장대음봉 때 요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또 나왔어요. 얘는 이제 하나솔루션과 반대죠.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이만큼의 거래량,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이 때문에 이쪽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이 얘가 오늘 위치가 좀 안 좋습니다. 여기 이것도 또 이제 삼산형을 또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를 좀 돌파를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장대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해주는 게 좀 급선무입니다. 여기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된다. 여기를 빨리 회복해주지 못하면 여기가 좀 강력한 매물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한 거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차트 상으로는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제가 한번 좀 알려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코스피를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계속 내렸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내려가다가 각도가 이렇게 딱 급하게 내려가면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이제 N자형으로 각도가 가파르게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오면서 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코스피를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 거죠. 횡보가 좀 진행이 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평선들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많이 말씀드렸죠. 이평선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평선들이 돌려요. 그 다음에 120선까지 내려온 거죠. 최근에 거기를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차트라면은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다 보입니다. 정상적인 차트를 보면은 내가 이제 바램도 좀 들어가는데 거꾸로 보면은 아예 다른 거니까 다 보여요. 그렇죠. 결국은 시장은 박스권이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아직 그래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박스권이다. 하지만 뭐 이렇게 올라갈 폭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등 나오면서 반등 요 나올 때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구간에서 현금화하고 다시 진입을 좀 노리시고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그대로 이제 그렇게 시장이 움직였죠. 애매하게 좀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남들처럼 뭐 애매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항상 이제 봐드렸으니까. 그래서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 양방향, 선물은 하방이다. 내일 롤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내일 지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전략은 주말에 말씀을 드렸고 뭐 그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주말에 다시 또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성장주 친환경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주말 전에도 시장에 좀 특이 사항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찾아뵙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도 덜도 말고 1년에 계좌 수익률 30%를 목표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기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